선생님 안녕하세요. 구몬교육연수팀 표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몬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구몬 과학의 목표와 특징에 대해 살펴본 다음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죠.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학부모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나요? 2004년에 2035년 미래를 예측해서 찍은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면 2035년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도 로봇이 버려주고요. 심지어 강아지 산책도 로봇이 시켜줍니다. 사람들은 로봇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가족의 구성원처럼 대해주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2035년에 이러한 일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로봇의 역할이 커졌고 최근에는 정말 사람처럼 표정 짓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로봇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챗 GPT에 대해서도 다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AI가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기초 상식부터 전문 지식까지 답변을 해주고 대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할 때에도 심지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한 서류인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과학기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생활, 특히 이런 직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많은 직업을 AI가 대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021년부터 24학년도까지의 수능, 문이과 응시 비율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분홍색에 해당하는 이과의 응시 비율이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듣고 계신 선생님, 학창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 어떠셨나요? 물론 재미있었던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용어도 어렵고 수식도 복잡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시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원관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중고등학생들은 과학을 어려워한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생들에게 교과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과학을 꼽았습니다. 과연 중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초등학교 교과 선호도와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정리를 해보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학교육의 필요성과 수요는 늘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과학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 시기 좋아했던 과학 과목을 어떻게 고학년까지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그 해결책인 구몬 과학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몬 과학의 목표와 구몬 과학만의 차별성,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몬 과학의 목표는 과학적 사고력을 양성한다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과학적 사고력이란 주변 생활에서 느낀 호기심과 궁금증,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차가운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일련의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몬 과학의 특징이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가지 영역을 프로그램식으로 학습한다입니다. 먼저 4가지 영역은 다들 기억나시죠? 물, 화, 생, 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전 영역을 구몬 과학에서 학습합니다. 매 단계의 첫 장에는 그 단계에서 배울 내용과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유아 단계를 제외하고는 전 단계가 이렇게 물화생지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어 종합적인 과학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식 학습이란 뭘까요? 방금 보셨듯이 모든 단계는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음 단계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나와도 그 전 단계에서 기초 지식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스몰 스텝식으로 학습할 수가 있겠죠.
단계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가장 쉬운 단계인 3A 단계는 관찰만, 2A 단계는 관찰과 더불어 비교 능력을, A 단계에서는 분류 능력까지 이렇게 단계가 오를수록 아이의 능력을 조금씩 키워줍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과학의 모든 영역을 쉽게 그리고 많은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구몬과학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몬과학은 구몬의 많은 과목 중 유일하게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표는 학교에서 학년별로 배우는 교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3학년 과정은 C단계, 4학년 과정은 D단계, 5학년은 2단계 이렇게 각 학년별로 구몬 교재도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등과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등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에 딱 맞춘 교재로 학교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몬과학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서술형 문장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에 이러한 문제집들 많이 보기도 하고 풀어보기도 하셨을 텐데요. 요점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 접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외우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구몬과학은 이렇게 서술형 문장 형태로 개념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구몬과학 교재는 과학이 어려운 친구들도 혼자서 자학자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문제 또한 시중 문제집과 같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 유형으로는 빈칸 채우기, 서술형 문장 쓰기, 옳은 것 찾기, 자료 변환하기 등 다양합니다. 주관식 문제이다 보니 소위 찍기를 못하고 지문을 성실히 읽어 내용을 파악해야만 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구몬과학은 4가지 영역을 프로그램식으로 학습하여 쉽게 학습할 수 있고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 학교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서술형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3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실제 교재를 살펴보며 지도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몬과학은 전체 3A에서 I 단계까지 총 11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단계는 3A에서 2A, 초등단계는 A에서 F, 중등단계는 G에서 I 단계까지입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학습 포인트를 다 적어 놓았는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이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A에서 2A 단계는 유아 단계로 유아 회원들의 관찰력과 비교 능력을 길러주는 단계입니다. 3A 단계 교재를 보시면 참 쉽죠.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을 관찰하는 단계인데요. 한글을 떼지 못한 유아 회원도 있을 수 있으니 사진 자료로 관찰이라는 학습 능력에 포인트를 주었고 정답을 읽고 따라 쓰며 한글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3A 단계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지문도 없이 표범의 무늬를 골라보도록 하며 아이들의 관찰력 학습에 더욱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A 단계입니다. 학습 포인트를 보면 알 수 있듯 비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교재를 보면 3A 단계에서 배웠던 관찰뿐만 아니라 각 계절의 모습을 비교하는 등 비교 학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아 단계로 교재는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최소화하고 사진 또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A에서 C, 초등 저단계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영역, 물화생지의 영역이 등장하며 초등과학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은 3학년 때부터 학습하지만 그때의 학습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A, B 단계도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단계는 이전까지 했었던 관찰, 비교 능력과 더불어 분류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교재처럼 소금과 설탕을 비교하게 하고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들끼리 분류를 하는 것이 주학습 포인트입니다. B단계의 주학습 포인트는 변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강이 되었다가 바다로 변하는 것, 또는 길이나 무게 등을 측정하는 것이 주학습 포인트입니다. C단계는 학년으로 따지면 3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C단계부터는 과학학습에 필요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기르도록 합니다. 학교에서도 과학 과목을 학습하다 보니 이렇게 점점 학습 내용, 즉 지문도 길어지고 어려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D에서 F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점차 내용이 어려워지니 어떤 내용을 학습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D단계에서는 수평 잡기, 혼합물, 식물의 한살이, 지층과 화석 등을 배우는데요. 학습 포인트는 위에서부터 물, 화, 생지 순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니 모든 단계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심화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화산의 원리를 찰흙으로 실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2단계에서는 열의 이동, 용해와 용액, 생태계, 태양계와 별을 학습하게 됩니다. 교재를 보듯이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기도 하고 실험 결과표를 분석하여 원하는 값을 추출해내는 작업도 하는 단계입니다. F단계는 빛과 렌즈, 연소와 소화, 몸의 구조, 지구와 달 등에 대해 학습합니다. 단계를 거듭할수록 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문의 형태보다는 이런 과학 실험 또는 이런 실생활의 예시가 많아지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G에서 I 단계는 중등 단계입니다. G단계에서는 빛과 파동, 입자 배열, 생물의 분류, 지구계 등 학습하게 됩니다. 교재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앞선 F단계까지의 학습에서 차근차근 개념과 용어를 쌓아온 아이들은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H단계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원소 기호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외에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 분자, 광합성, 태양계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 I단계입니다. 다들 이렇게 손을 거머쥐면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학습했던 거 기억 있으시죠?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내용, 화학 법칙, 세포 분열, 기권 등의 내용을 학습하며 중등 단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A에서 I단계까지 각 교재와 단계별 지도 포인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결국 회원집에 가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구몬의 교재는 한 세트 10장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세트는 학습 과제를 숙지하기 위한 나름의 논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번에서 10번 교재의 구성을 보면 먼저 1번은 도입 부분으로 학습 과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합니다. 2번에서 8번에서는 핵심 과제에 대한 설명을 서술형 문장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였고요. 마지막 9번에서 10번 때 교재에서는 한 세트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교재를 한번 볼까요? B단계 11번 식물의 자란 부분인데요. 1번 교재에서는 이렇게 본 적이 있는 시를 고르세요 라고 하며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줍니다. 2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교재는 이 교재에서 배워야 하는 핵심 내용을 학습하도록 이렇게 학습 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했으며, 마지막 9번에서 10번 교재에서는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며 한 세트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몬과학의 전체 단계와 한 세트 교재 구성에 대해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진짜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플로우는 총 3단계로 지난주 교재 풀이, 채점 교재 정정, 이번 주 교재 풀이 순입니다. 지난주 교재 풀이는 아이의 풀이 현황을 보며 핵심 포인트를 구두로 물어보는 것이며, 채점 교재 풀이는 선생님이 채점해간 교재의 오답을 정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 이번 주 교재를 풀이하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며 수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지난주에 우리 구몬이가 코알라에 대해서 학습했다면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살짝 가린 뒤 구모나 코알라는 무엇을 먹는데요? 같은 확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대답을 잘했다면 칭찬하고 잘 대답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지난주 교재를 확인했으면 선생님께서 채점해온 채점 교재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시면 오른쪽 문제에서 오답이 있었죠. 아이가 쉽게 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위쪽에 지문을 읽고 풀이할 수 있도록 유액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정정해 볼까요? 와 같은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 교재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면 앞 단계에 어떤 내용과 연계되는 것인지 간단히 짚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몬과학은 서술형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문을 읽고 풀도록 지도해야 하며 아이가 푸는 동안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확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학습이 끝난 뒤에는 학습 통신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과학 수업을 벌써 마쳤습니다. 구몬과학의 3단계, 지난주 교재 확인, 채점 교재 정정, 이번 주 교재 풀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구몬과학의 지도를 수월하게 아이의 이해는 쉽게 만들어주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에 해당하는 C에서 F단계의 맨 첫 번째 교재에는 이렇게 용어 스피드 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에서 배우는 핵심 용어나 키워드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해당 세트의 학습이 끝났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단계가 끝날 때까지 교재와 함께 보관하며 수시로 질문을 해준다면 아이가 앞서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단계 종료까지 가기가 수월해지겠죠. C에서 F단계에 용어 스피드 체크가 있었다면 중등 과정인 G에서 I 단계에는 핵심 요약집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등 단계에 들어오면서 용어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개념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구몬과학 교재는 서술형 문장제이지만 이런 핵심 요약집이라는 단문형 정리집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과학과 함께 스마트 구몬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생생 실험 영상을 통해서 글로만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과학 실험을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구몬과학의 교재와 지도법, 지도 꿀팁까지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우리 선생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수업하시는지 영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배 선생님의 과학 수업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아 지난주에 과학 어렵지 않았어요? 안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답을 선생님이 체크하다 보니까 69페이지 하나 여기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시 읽고 고쳐볼게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지시에 콩과 쌀을 분리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팥이 튀어나왔어요. 고쳐봅시다. 잘했어요. 64페이지. 여기 이제 오늘 조형교재로 한번 시작할게요. 여기 시작해서 여기 혼합물의 분리를 배울 거고, 알갱이 크기를 이용한 분리, 여기 지문 읽고 시작. 다음 글을 읽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플라스틱 구슬과 철구슬은 크기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색깔이 다르고 자석에 붙는 성질도 다릅니다. 철구슬은 자석에 붙고 플라스틱 구슬은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자석을 이용하면 철과 플라스틱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철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은 어떤 성질을 이용한 분리법인가요? 자석에 붙는 성질. 그쵸. 맞아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읽고 철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은 자석을 이용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철구슬은 자석에 붙고 플라스틱 구슬은 자석에 붙지 않기 때문에. 네, 잘했어요. 여기는 지금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 한번 볼게요. 또 이제 읽어볼게요. 자석으로 철가루를 분리시켰더니 콩팥 좁쌀이 남았습니다. 또 수학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이 또 우리 혼합물의 분리를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건데, 혼합물이란 무엇일까요?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딩동댕. 이번 주까지는 혼합물의 분리를 했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단원에 들어갈 거예요. 네, 잘했어요.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걱정되시는 건 회원 지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학부모 상담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막막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포인트를 드릴 테니 추후 상담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교과 연계 상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몬과학은 구몬의 과목 중 유일하게 교과 과정과 연계됐다고 했었죠. 아이의 현재 학년과 구몬 과학의 단계를 비교해서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 구몬이가 이제 3학년 2학기에 접어들었는데 너무 학습을 잘해서 이번 주부터 4학년에 해당하는 D단계에 진입했어요. 많이 칭찬해주세요 등과 같이 아이의 진도가 학년 대비 선행 중인지 여부를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교과 연계 상담입니다. 구몬 과학의 여러 가지 특성상 타 과목과의 연계성도 뛰어난 편인데요. 먼저 서술형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독해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나 수능 언어 영역의 킬러 문항은 대부분 비문학, 즉 과학 지문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과학적 지식과 함께 국어 독해력까지 기를 수 있는 구몬 과학이라는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한자와의 연계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 아이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용어가 어려워서거든요. 하지만 과학 용어의 대부분은 또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예처럼 반사, 지진 등은 모두 한자어로 한자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 용어의 좀 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자와 과학학습이 서로 도움된다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학부모 상담 포인트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교과 연계 상담, 국어 연계 상담, 한자 연계 상담. 온라인 교육이긴 하지만 상담은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입을 떼는 연습을 해봐야 잘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제가 예문을 읽을 테니 선생님들도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연계 상담은 어머니 아직 1학기이지만 구몬이가 열심히 해서 2학기 내용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활 파트에 진입했어요. 열심히 한 구몬이 칭찬 많이 해주세요. 다음 국어 연계 상담은 어머니, 구몬과학은 지문이 서술형 문장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구몬 국어 독해력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는 과학 지문도 나오니 꼭 읽고 풀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마지막 한자 연계 상담. 어머니, 과학 용어의 대부분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자를 알면 과학 용어의 해석도 쉬워지니 아이 학습에 참고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과학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구몬 외의 타사 과학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쟁사 3곳과의 비교표를 보면요. 가장 특징적인 점은 회비입니다. 구몬 과학은 다른 과목 없이 과학 단 과목만 약정 없이 학습 가능하지만 타사는 10만 원대에 반드시 타 과목과 함께 수강해야 하며 기본 약정도 2년이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관리 형태도 구몬과학은 선생님께서 방문하시는 1:1 대면 수업 형태지만 타사는 화상 또는 전화로 관리하고 있어 관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재 구성도 구몬과학은 서술형 지문, 주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타사는 문제집 형태의 단문 설명식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문제가 주를 이룬다는 점도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단계를 보면 구몬과학은 3A 단계부터 지류로 학습하며 스몰 스텝식으로 초등, 중등 단계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한 반면 타사는 유아는 지류 형태가 아닌 대부분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여 흥미 유발에 그치는 면이 있고 초3 이후 교과 연계가 되지만 앞서 보셨듯 문제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과학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합리적 가격으로 서술형 교재를 전문 교사가 1대1로 지도해주는 구몬과학의 우수성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몬과학의 목표와 특징, 단계별 지도 포인트, 학부모 상담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구몬과학만의 특징을 잘 기억하셔서 회원 관리 및 학부모 상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